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 윤선호입니다. 지난 영상 복습을 살짝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라는 곳이 있고 이 협회는 뭐 하는 곳이냐, 전기차 소비자들도 좀 보호를 하고 이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거를 목표로 만들어진 협회예요. 환경부에서 허가해서 만들어진 협회고, 그리고 이 협회장이 김필수 교수죠. 자, 그런데 이 김필수 교수가 이번에 그 청라 벤츠 화재 사건을 필두로 여기저기 자꾸 언론에 나와가지고 뭐 전기차 100%까지 채우면은 이 위에 안전마진도 없고 케이블 꽂아놓으면은 전기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 위험한 거를 전기차 사용자들이 미리 끊지 않고 90%까지만 충전하지 않고 계속 채우니까 불나는 거예요. 이거 제한해야 돼요. 뭐 이런 소리를 계속 하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보다가 참다가 이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자료들, 전기차는 실제로 100%까지 채워도 그게 100%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사람이 끊어주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끊어준다는 거, 과충전 같은 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자동차 교수라는 사람이 지금 나와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 그걸 좀 따지는 영상이었어요, 이전 영상은. 그리고 그 영상에서 제가 좀 올바른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달라, 잘못된 정보들 퍼뜨린 거 이거 좀 정정해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정정하실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 댓글을 막으시더라고요. 지금 사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과충전 여부에 대해서 화재 발생 여부는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은 입증된 건 아니고요. 근데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조금 더 폭넓게 김필수 교수가 지금까지 전기차와 관련해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를 종합적으로 모아서, 이 종합적으로 모은 헛소리들을 바탕으로 저 나름대로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위해서 이러나,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결론도 한번 내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필수 교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형적인, 이상한, 변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거를 자꾸 계속해서 어필을 하더라고요. 진짜 뭐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면서 우리나라만 이딴 식이라고 막 거품을 물면서 막 뉴스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던데, 일단 요 영상을 좀 보시죠. 그러면 지하 주차장에 지하 충전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하 주차장에 충전소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예. 지하 주차장에 충전소가 있는 나라는 우리뿐이 없거든요. 지하 주차장에 충전소가 있는 나라는 우리뿐이 없다. 또 볼게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뭐 노르웨이 이런 천국이잖아. 노르웨이는 천국이다.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가 보죠? 외국에서 보면은요, 대한민국 같이 악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서 오면은 놀라는 게, 아니 너네 지하에다가 다 내고 지하 충전소야 라는 거 있죠. 지상이면 그냥 끄면 돼요. 지하는 답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방법이 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에서 오면 놀란답니다. 오, 야, 니네 베이스먼트에 충전기 있어? 라고 하면서 놀랜다는 거야.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보고 놀래더라라는 이런 픽션까지 막 이렇게 해가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하주차장에다가 전기차 충전소를 만드는 변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자, 팩트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쉬운 것부터 구글 EV 차지 베이스먼트 라고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미지 이거 자, 요거 뱅콕 태국입니다. 지하에 있죠. 미국이고요. 자, 홍콩입니다. 프랑스 파리입니다. 독일이고요. 스위스고요. 중국이고요. 뿐만 아니라 테슬라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지하 주차장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슈퍼차저가 이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모습, 우리나라 주차장이랑 크게 다를 바 없죠.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글링만 해서도 나오지만 저는 또 나름대로 자동차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물론 교수님들은 이런 거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자동차 유튜버로서 해외에 나가면 그래도 꼭 그 나라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반드시 꼭 보고 다닙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은 제가 노르웨이의 로터스 때문에 출장 갔을 때 이 나라는 이렇게 전기차를 많이 팔고 많이들 타고 다니는데 도대체 충전을 다들 어디서 해? 라는 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영상이에요. 지금 요 층이 가장 지하층입니다. 이게 뭐 지금 썬큰 때문에 밖에 햇빛이 들어오긴 하는데 수백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이 칸 전체가 전부 다 완속 충전층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완속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충전기가 다 내려와 있어요. 아까 김필수 교수님 노르웨이는 천국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전기차 타는 사람들한테 천국이라는 말을 한 거야?
자, 도대체가 김필수 교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나라만이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충전 시설이 들어가 있는 이런 희한하고 변태같고 이런 진짜 후진국스러운 이런 충전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김필수 교수가 요 말에 이어서 또 같이 붙여가지고 계속 자주 하는 말이 하나 또 있거든요. 네, 요것도 바로 이어가지고 이제 또 계속 보시죠. 청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이렇게까지 막 140대까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단 한 대로 시작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 대가 불나는데 그 CCTV 찍힌 거 보면은 연기가 좀 많이 올라오다가 갑자기 불이 확 붙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열폭주가 시작이 되는 건데 온도도 높고 확산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붙어 있는 차는 다 불이 나요. 자, 방금 정확히 들으셨죠? 전기차는 화재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붙어있는 차는 전부 다 불이 난다. 네, 또 볼게요. 우리 같이 지하 주차장에 5,000대, 10,000대까지 있는 데 있거든요. 하나 불나죠. 그러면 거기 싹 타는 거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이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에 이어서 두 번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불나면 옆으로 확산 속도가 빨라서 이건 뭐 답이 없어요. 5,000대, 10,000대 들어가 있는 지하 주차장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코엑스에 풀로 차면 한 10,000대 될까? 뭐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000대건 10,000대건 그냥 전기차 한 대가 불나면 다 탄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또 이런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해야 되는 협회 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또 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보자고. 상식적으로. 자, 지금 이 사진, 차가 총 200대 불탔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화재 사고인데, 이 사고 처음에 뭐 얘기가 돌기로는 뭐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처음 시작이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언론들에서는 또 뭐 테슬라 또 불났다, 뭐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뭐 추정이라는 단어도 하나 안 쓰고서는 무조건 테슬라가 불났다고 또 200대 탔다고 뭐 이렇게 난리를 쳐놨었는데, 내연기관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내연기관이고 전기차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 화재 지상에서 났습니다. 지하에서 난 게 아니에요. 지상에서 났어요. 심지어 내연기관 차에서 불났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필수 교수 논리대로라면 지하기 때문에 한 번 불나고 나면은 5,000대 10,000대가 탄다며. 그리고 전기차여야 그렇게 된다며. 그런데 얘는 내연기관 차인데 왜 200대가 탔냐고. 그것도 밖에서. 이거 너무 심플한 얘기잖아요. 불이 옆으로 전이가 되고 안 되고는 스프링클러가 터졌냐 안 터졌냐의 문제인 거고, 스프링클러 안 터지면 지상이고 지하고 다 불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기차라서 옆으로 더 빨리 옮겨 붙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지금 요 실험 영상, 전기차 일부러 불낸 다음에 옆에 차 아무리 세워놓고 옆으로 불을 옮겨 붙이려고 해봐도 스프링클러만 터진다면은 불이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도 없이 내연기관차, 전기차 할 거 없이 불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청라처럼 그렇게 피해 대수가 커지지 않겠어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몇 년 전에 코나 EV 그 화재 사건 연속으로 계속 터질 때 그때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주차장에서 불난 차들 있었어. 왜 옆으로 안 옮겨 붙었는데? 스프링클러가 터졌기 때문에. 구글링만 해봐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그 큰 자동차 화재 사건들 다 보면 지상에서 나요. 지상에서 나는 사고가, 큰 사고가 더 많아. 그리고 발화 원인도 내연기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걔네는 왜 불타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여러분 이거 스프링클러 때문입니다. 전기차 사용자들한테 몰아가지 마세요. 우리 전기차 사용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전기차도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프링클러를 누가 껐어요? 저 인간들이 잘못한 거지. 스프링클러만 작동되면은 절대 확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에요. 내연기관은 주차장에서 불 안 납니까? 누구보다 최전선에서 언론에 나와서 목에 핏대 높여가지고 진짜 이 전기차 사용자들, 그리고 이 시장을 대변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냥 전기차는 지하에서 불나면 옆으로 다 옮겨붙고 뭐 가스 뭐 2번 호흡하면은 엎어진대, 죽는데, 이게 뭐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김필수 교수는 그렇다고 해서 차를 뭐 지상으로 옮기자라는 말도 안 해. 왜냐면은 지상으로 옮기면 또 충전하다가 비 오면 감전된다는 주장을 하시거든요. 진짜로 그랬어요. 네, 영상 보시면. 안전에 대한 것들도 좀 일반 내연기관에서 틀리다는 부분들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젖은 손으로 충전하지 마세요. 네. 뭐 감전에 대한 가능성 100% 보장은 없습니다. 아니, 저기 좀 김필수 교수님은 이 물이랑 관련된 얘기는 좀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예전에 그 급발진 관련된 것도
그 뭐 자동 세차하고 나온 다음에 급발진이 일어나는 거는 자동 세차할 때 물이 뭐 수분이 엔진 안으로 들어가서 뭐 그 급발진을 일으키는 거라고 하셨던 걸 내가 기억을 하는데, 자동차랑 물이랑 좀 하지 마요, 좀 제발. BMW M4 GTS는 저기 흡기 인테이크 쪽에다가 물 쏘거든요, 안에서. 그 트렁크에 진짜로 물 넣어요. 그래서 급발진으로 가는 차야, 얘는. 자, 결국 김필수 교수님이 하고 있는 얘기는 지금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답이 있어. 자기가 원하는 답은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기존에 깔려있는 완속 충전기들을 세금을 2배, 3배로 낭비를 해가면서 PLC 모뎀이 들어가 있는 완속 충전기로 다 바꾸는데 세금을 쓰도록 하는데 목적이 지금 있고, 그리고 향후에 깔릴 완속 충전기들도 PLC 모뎀이 들어간 걸로 설치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 철저하게 이 목적 하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서 지금 여론을 몰아가고 있구나.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거고, 이렇게 특수한 거고, 이렇게 좀 변태적인 겁니다. 다른 나라는 안 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밖에 올려놓으면 감전됩니다. 그러면 안에서 하셔야지요. 네. 근데 지금 상태로 그냥 두면은 100%까지 차면은 충전기 케이블을 뽑지 않는 이상 과충전됩니다. 그러면 불나요. 그러니까 충전기 단에서 90%로 제어해 줄게요. 그리고 결국에 정확히 그 사이에 어떤 이권들이 얼마나 얽히설키 엮여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한 가지 명확하게 확인되는 이권이 하나 있기는 하죠. 김필수 교수는 한국전기차협회 협회장이잖아요. 그 협회장으로 일하면서 그 협회에 돈이 있어야 협회장으로서 뭐 월급도 받고, 내가 이걸로 뭐 노르웨이에 뭐 출장도 한번 가볼까, 노르웨이 충전 시설이 어디 있는지 뭐 한번 보러 가볼까, 이런 경비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뭐 그래. 어쨌든 이 협회가 운영이 돼야 자기가 또 직함을 또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협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 회원사들이 회비도 내고 입회비도 내고 뭐 후원금도 주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협회들과 후원사들과 이렇게 보면은 이제 PLC 모뎀이 들어간 충전기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뭐 다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사실 이권은 성립이 돼요. 물론 그 회원사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정말 순수히 개인의 의견 하나만으로 지금 이런 주장들을 하고 다니시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모든 주장들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진짜. 아무튼 뭐 그래서 김필수 교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자꾸 뉴스에 나와가지고 하고 다니는 이유는 나는 이제 이런 이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라고 저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PLC 모뎀이라는 거 있잖아요. 환경부에서 원래 완속 충전기에 보조금 이제 업체들한테 140만 원 주거든요. 그런데 이 PLC 모뎀이 들어가 있는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을 더 얹어서 180만 원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그 180만 원짜리 PLC 모뎀이 들어간 완속 충전기를 올해 800억 원어치 뿌리겠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 내년도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100% 전부 다 PLC 모뎀이 들어간 완속 충전기로만 보급을 하겠다. 대당 180만 원씩 업체들한테 지원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140만 원보다 약 한 30% 정도 충전기가 더 비싸지는 거니까 순수 이 모뎀 하나 때문에 이제 더 쓰는 세금이 한 24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올해 기준으로만 800억에 30%니까. 그리고 뭐 내년부터는 전부 PLC 모뎀 들어간 충전기만 이제 뭐 또 준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이 PLC 모뎀을 위해서 대당 40만 원씩의 우리의 세금이 더 녹아나겠죠.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도 지금 문제가 끝나지를 않아요. PLC 여러분 그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전력선 통신의 약자예요. 완속 충전기 케이블로 차에 꽂혀 있을 때 차에서부터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완속 충전기 안에 있는 모뎀이 받아서 뭔가 이제 차와 통신을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그 자동차가 정보를 줘야 이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모뎀이 받아서 전력을 뭐 끊든 나발이든 지랄이든 할 수가 있어요. 차가 지금 충전이 몇 프로 됐는지 차가 보내줘야 얘가 알 거 아니야. 문제는 환경부의 공식 질의한 결과 아직 자동차 제조사 혹은 수입사들이 완속 충전할 때 PLC로 우리의 정보를 충전기한테 줘야 된다라는 거에 동의를 아직 안 했대요. 그리고 제가 따로 뒤로 알아본 거는 딱 한 회사가 동의를 했대요. 어딘지는 여러분이 그냥 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한 회사 말고는 이 PLC 모뎀이 들어간 완속 충전기가 다 보급이 된다 하더라도 이 모뎀이 차량에 남아있는 충전량을 받아오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차량의 배터리가 몇 프로 남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뭐 자기들이 전력 공급을 끊을 수 있다라고 뭐 주장을 하는데,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100%를 이미 채워도 위에 안전마진이 이만큼이 있는데, 그리고 100% 채우면 자동차가 알아서 충전을 끊는데 왜 우리가 완속 충전할 때 니들한테 차량 정보를 왜 줘야 되냐? 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 전 세계 어디에서 도대체 이런 걸 요구를 하겠어?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제조사들한테 이거를 엄청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진짜 시행해가지고 뭐 다 강제로 따르게 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이 몇백억을 더 들여가지고 PLC 모뎀이 들어간 완속 충전기가 깔린다 한들 당신들이 원하는 강제 충전 제한은 어차피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 막말로 롤스로이스 스펙터 뭐 안 열어주겠다 그러면 뭐 어쩔 건데? 뭐 그 완속 충전할 때 니네 차량 데이터 내놔 뭐 이거 협조 안 해줬다고 뭐 차량 판매 금지시킬 거야? 자, 지금 뭐 진짜 너무 비이성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내연기관 차도 주차장에서 불 많이 나요. 근데 내연기관 차들은 보통 주차장에서 불 왜 나냐면 정비가 잘못돼서, 정비를 받고 왔는데 정비가 잘못돼서 세워놨는데 불나는 경우도 있고, 뭐 너무 노후돼가지고 뭐 세워놨는데 불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다 주차장 출입하기 전에 저기 하체 리뷰 한 번씩 하고 오라 그래. 안 그러면은 뭐 그거 어떻게 믿을 거야? 차 수리하고 오면은 정식 센터에서 수리하지 않은 차는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라는 팻말이라도 한번 걸어보세요. 그 급이야 진짜로. 김필수 교수님이 영상에서 뭐 자랑하듯이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서울시에도 뭐 이런 자문을 해줬고 얘기를 해줬고 내가 90%로 하라고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던데, 정말 이 사람 얘기를 듣고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 얘기 듣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정말 큰 흑역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관계부처에 있는 담당자분들이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시게 된다면 정말 진심으로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번쯤은 네, 팩트 체크를 좀 다 하세요. 네, 그러면 금방 사실관계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뭐 김필수 교수님 어쨌든 잘못된 사실관계는 좀 정정해달라고 말씀드렸던 저의 요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그 김필수 교수님이 또 하시는 그 한국 튜닝 산업협회라고 있어요. 그 튜닝 산업협회에서 있었던 일 혹시라도 저희한테 뭐 좀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 영상 또한 마찬가지로 네, 수익 창출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이걸로 뭐 돈 벌고 있잖아 너도 똑같아 라는 개소리 하지 마십시오.